양자 컴퓨터, 세상 모든 암호를 깨버릴 게임 체인저의 등장일까? 아직 먼 말뿐인 허상일까?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꿈이다, 아직은 허상이다, 끝없는 논쟁을 낳고 있는 미래의 컴퓨터, 양자 컴퓨터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호들갑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세상을 바꿀 만한 엄청난 일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지금 현존하는 모든 암호 체계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개개인의 온라인 비밀번호는 물론이고요,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의 국방 인프라를 해킹해서 핵무기 암호 코드도 빼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비트코인 또 블록체인 기술까지도 양자 컴퓨터라면 뚫어낼 수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아예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쯤 제대로 만들어지는 건가?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해보도록 하고요. 작년 12월 9일이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허상이 아닌 꿈에 가까워진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구글입니다. 구글이 이날 양자칩 윌로우라는 걸 탑재한 새로운 양자 컴퓨터를 공개했습니다. 이게요,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14년을 걸려서 풀 문제를 5분 만에 푼다는 겁니다. 10년이 아니라 14년, 자는 10의 24제곱을 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주의 나이보다도 더 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뭐 그렇게 엄청난 발명인지 아직은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기술 발전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용화 여부죠. 그동안에 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는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류가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자 연산 규모를 늘리려면 이 오류를 줄여야 하는데 그동안 온갖 노력을 다 해도 좀처럼 그 오류가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글 윌로우가요, 드디어 그 오류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글 윌로우의 개발이 그동안 이론의 영역에 그쳤던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의 영역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바꿀 그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그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질 걸로 보이는데요. 작년 그 세계 양자 컴퓨터 시장 규모가 약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1조 4,500억 원 정도였는데요. 이게 앞으로 얼마나 커질까 하고 봤더니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2032년 그 양자 컴퓨터 시장 규모가 126억 달러를 훌쩍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년이 안 걸려서 무려 10배 이상 성장할 거란 얘기죠. 10배나? 좀 과장 같은데 싶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작년에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랐었는데요. 2024년 12월 말 기준 그 6개월 동안 퀀텀 컴퓨팅이라는 회사는 무려 2000% 이상, 그 외에도 500%, 1000% 이렇게 오른 주식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 이 주식들이 한번 팍 떨어졌죠. 그와 관련된 얘기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어찌됐든 간에 몇 년 전만 해도 말만 무성했던 혹은 허상이라는 취급까지 받았던 양자 컴퓨터가 이제는 이렇게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할 정도로 그 존재감이 커진 걸 보니까 뭐 앞서 말한 양자 컴퓨터 시장에 대한 전망도 마냥 과장된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죠. 대체 양자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랑 뭐가 그렇게 다르기에 꿈이라고까지 부르는 걸까요? 그 차이를 설명하려면요, 기술적인 얘기를 잠깐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컴퓨터, 이진법으로 작동한다는 것쯤은 알고 계시죠? 0과 1, 이 두 가지로 구성된 단위, 비트를 활용해서 계산을 하죠. 0, 0, 0, 1, 1, 0, 1, 1. 이 네 가지 경우로 모두 계산해보고 답하는 식인데요. 양자 컴퓨터도 일단 컴퓨터이기 때문에 0과 1로 나타내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양자 역학적인 현상인 중첩이라는 개념을 쓴다는 겁니다. 중첩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0과 1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컴퓨터가 이 0과 1을 번갈아 가면서 처리하는 정보를 양자 컴퓨터는 그걸 동시에 처리해버린다는 거죠. 기존의 컴퓨터는 연산의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양자 컴퓨터는 앞서 말한 대로 절대적인 연산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14년에 걸려서 풀 문제를 단 5분 만에 푸는 것도 가능한 거죠. 꿈의 컴퓨터라 불리는 만큼 이 양자 컴퓨터의 활용 분야도 무궁무진하다는데요. 항공우주, 자동차, 의료, 기후변화, 또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좀 가까운 얘기를 해보자면요. 현재 양자 컴퓨팅 기술 활용, 그게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분야, 바로 신약 개발 분야입니다. 신약 개발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일이 그 후보 물질들을 찾아내고 조합해보고 성공 실패를 반복해보고 임상시험에 도달해서 또 성공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면 정확한 그 분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초기 개발 과정에서 실패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약 개발 속도를 확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바이러스 정복이 더 이상 꿈이 아닌 시대가 코앞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서서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개발되면 세상의 모든 암호가 풀릴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국가 안보, 나아가서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가장 먼저 확보하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제패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가장 앞선 나라는 어디냐? 2023년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요, 국가별 양자 컴퓨터 기술 수준 순위에서 1등을 차지하는 나라 역시 미국입니다. 2등은 중국이고요. 현재 이 두 나라가 양자 기술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미국은 구글, IBM 같은 이 테크 기업을 기반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종 규제를 통해서 빠르게 뒤따라오고 있는 중국을 대놓고 압박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냐? 트럼프 정권에서 이런 기조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아무래도 대중국 고율 관세를 외치던 인물이니까 더하면 더하지, 덜 하진 않을 것 같다네요. 중국은요, 자원과 인력을 대거 투입해서 엄청난 기세로 미국을 쫓아가고 있는데요. 2018년에 중국 정부가 5년간 약 1,000억 위안,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조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이 엄청난 돈을 양자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양자 기술 개발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중국도 새로운 양자 칩인 쭈증츠 3.0을 발표했는데요. 재밌는 건요, 이 발표가 구글 윌로우가 공개된 지 열흘도 채 안 되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중국과 미국이 서로를 얼마나 견제하고 있는지 여기서도 티가 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참 안타깝게도요,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국가별 양자 컴퓨터 기술 수준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12등,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나라 중에서 꼴찌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올해에는 양자 기술 관련 정부 예산을 54% 증액했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왜 그 타노스에 많이들 비유하시더라고요. 어벤져스에서 타노스가 요거 한 방으로 지구 인류 인구의 절반을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이 젠슨 왕도 요거 한 방으로 주가를 절반을 날려버려요. 그래서 하루 만에 40% 이상 폭락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사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 만에 30-40% 폭락한 거에 주목을 합니다만, 그 이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가가 10배, 20배까지 올랐었기에 산이 너무 높았으니까 또 골도 깊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이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어느 날 갑자기 2배 이상 올라도 이상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반토막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주식이다. 왜냐면 당장 벌어들이는 실적이나 어떤 펀더멘털에 근거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후의 미래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올라가는 주식이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먼 미래, 저 안개 속 뒤에 있는 그 불빛이 과연 어떤 빛인지 모르고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서 양자 컴퓨터가 이 꿈의 컴퓨터가 되려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상용화가 가능하냐, 또 그 상용화가 된다면 언제쯤 되는 거냐, 그 물음과 이어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양자 컴퓨터 기술 발전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온 건가 하고 봤더니 전문가들이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이라고 들어보셨죠? 1946년 애니악이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불렸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괴물이라는 겁니다. 그럴만했던 게요, 이게 크기가 그냥 집채만 했습니다. 무게가 30톤 정도, 크기로는 50평 정도 되는 방안을 가득 채우는 크기였다는 거죠. 그게 발전하고 발전해서 흔히 컴퓨터라고 부르는 PC가 된 거고요. 거기에서 더 발전해서 스마트폰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양자 컴퓨터 발전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느냐? 애니악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최소한 기업들이 쓰는 수준으로 상용화가 되려면 젠슨 황의 말대로 아직은 멀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안전한 거냐?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요. 양자 컴퓨터로 비트코인 해킹 충분히 현실성 있는 우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빠르게 현실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하죠. 구글은 이 양자 컴퓨터가 가상화폐에 쓰이는 그 암호화 알고리즘을 깨려면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암호화폐 전문가들은요. 그 정도 시간이면 해킹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10년이면 보안 기술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양자 컴퓨터로 비트코인의 종말이 올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그 공포에 빠질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은 양자 컴퓨터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막연한 공포가 몰려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따스한 희망에 부풀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희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